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낡은 서재를 은은하게 비춥니다. 91살의 빌 톰슨이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노란 편지 봉투를 손에 든 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편지 봉투의 모서리는 수십 년간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죠.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군. 빌이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70년 전 미영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빌의 손가락이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부산에서 받은 마지막 편지였어요. 빌에게라고 한글과 영어가 섞여 적힌 글씨를 보며 빌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부산항의 차가운 바람,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헤어질 때 나눈 마지막 약속. 꼭 다시 올게. 기다려줘. 빌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빌을 기다린 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축해둔 돈을 모두 써버린 상황, 그리고 한국인과의 결혼을 격렬히 반대하는 가족들. 빌은 미영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미영에게서 온 편지들이 부모님에 의해 모두 가로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받을 수 있었던 편지가 바로 지금 손에 든 이 편지였어요. 도로시와 결혼한 후에야 발견한 편지였죠. 도로시가 죽기 전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편지. 아기는 잃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합니다. 빌을 잊고 살겠어요. 미영의 마지막 말이 적혀있던 편지였습니다. 빌은 편지를 다시 봉투 안에 넣으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미영을 잊은 날이 없었어요. 도로시와 결혼해서 데이빗을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영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손자 제이슨이 부엌에서 부릅니다. 빌은 천천히 일어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영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빌이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습니다. 바래진 흑백 사진들 사이로 70년 전 부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첫 번째 사진은 미군 부대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때가 1953년 봄이었지. 빌이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한국 전쟁의 포화가 잦아들 무렵 해군 통신병으로 부산에 주둔하던 시절이었어요. 매일 전투 상황을 본부에 보고하고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부대 근처 시장에서 통역관 박정수와 함께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미영을 처음 만났습니다. 정수가 이분이 이미영 씨예요. 우리 부대에서 간호보조 일을 도와주시죠라고 소개했을 때의 그 순간을 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미영은 22살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강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라고 어눌한 영어로 인사하는 미영의 모습에 빌의 마음이 순식간에 빼앗겼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미영이 부상병들을 돌보는 일을 도와주고 빌이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정수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감정이 깊어져 갔죠. 사랑해라는 말을 한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을 때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모습, 부산항 방파제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전쟁이 끝나면 함께 미국에서 살자고 약속했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둘의 관계를 걱정스러워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빌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미영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빌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영과 결혼해서 함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철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953년 가을,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미영은 임신 중이었고 둘은 서둘러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군 규정상 한국인과의 결혼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먼저 미국에 가서 모든 준비를 하고 돌아올게.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빌이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약속. 그때만 해도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산항에서 미영을 뒤로하고 배에 오르던 그날의 아픔이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빌이 사진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후로 70년이 흘렀지만 미영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빌이 도로시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서류 상자를 다시 열어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이 상자 안에 담긴 비밀들은 여전히 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상자 맨 아래에서 발견한 편지 다발이 특히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빌이 처음 이 편지들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모두 한국에서 온 편지들이었거든요. 발신인은 이미영, 박정수, 그리고 김영호라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54년부터 1960년대까지 계속해서 편지가 왔던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읽었을 때 빌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빌,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미영이 보낸 편지였어요. 아기를 잃었다고 했던 마지막 편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정수가 보낸 편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빌, 미영이가 매일 항구에 나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미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제발 답장을 보내주세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영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빌 씨, 제 동생 미영이가 당신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당신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제발 연락을 주시거나 한국으로 돌아와 주세요. 빌은 편지를 읽으며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도로시가 이 모든 편지들을 가로채서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도로시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어요. 빌이 한국 여자를 잊지 못해서 괴로워한다. 그 편지들을 계속 받으면 영원히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야. 도로시는 의도적으로 편지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가짜 편지까지 만들어서 빌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아기를 잃었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편지 말입니다. 빌이 미영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빌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7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걸 알았거든요. 미영을 버렸다는 자책감, 아이를 잃게 만들었다는 후회가 모두 도로시의 조작이었어요. 데이빗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빌은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데이빗도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미영 씨를 찾아봐요.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데이빗의 제안에 빌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미영이 살아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빌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미영을 찾아서 진실을 말하고 사과하겠다고 말이에요. 도로시 때문에 잃어버린 70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해만은 풀고 싶었거든요. 제이슨이 할아버지 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제이슨에게는 인터넷이 일상이었지만 70년 전 사람을 찾는다는 건 마치 바늘구멍 찾기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보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봐요.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되거든요. 미영 할머니나 그분의 가족이 볼 수도 있어요. 빌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걸로 정말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제이슨은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정성스럽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1953년 부산에서 만난 이미영 씨를 찾고 있어요. 당시 22살이었고 오빠 김영호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편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7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제 91살이 되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이슨이 글을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 그룹에 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모임,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 그리고 실종자 찾기 그룹까지.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혹시 부산 동구에서 살았던 이미영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 사는 젊은 여성이 올린 댓글이었어요. 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이거 진짜일까? 제이슨도 흥분해서 즉시 그 사람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댓글을 단 사람이 한국의 지역 방송국에 이 이야기를 제보했고 방송국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가 70년 전 첫사랑을 찾고 있다는 내용으로 뉴스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방송이 나간 후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한국어를 못하는 빌 대신 제이슨이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 우리 어머니 미국에 있어요. 미시간에 살아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이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미영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빌이라는 미국 군인을 기다리셨어요. 아버지 박정수와 결혼하셨지만 늘 빌 아저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빌이 전화를 받았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정말 살아있나요? 수진이 어머니의 근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미영은 정수와 결혼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현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하지만 빌 아저씨 이야기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매일 빌이 언제 올까 하고 물어보세요. 수진의 말에 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이슨은 즉시 미시간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70년 만의 재회를 위해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공항에서 빌은 휠체어에 앉아 출발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1살의 몸으로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미영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제이슨과 데이빗이 양쪽에서 할아버지를 지켜보며 함께 동행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데이빗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7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 여행이 뭐가 힘들겠니?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빌은 계속해서 미영과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부산에서 함께 걸었던 골목길, 미영이 만들어준 김치찌개의 맛,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영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실까요?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치매 증상에 대해 언급했었거든요.
빌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설령 날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 내가 미영이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수진은 빌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빌 아저씨시군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차 안에서 수진이 어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전쟁 때 이야기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특히 빌 아저씨와 관련된 기억들은 더욱 선명해요. 그때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빌이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 아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어머니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셨거든요. 당시에는 혼혈아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빌과 데이빗이 동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톰슨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하셨죠. 데이빗은 자신의 출생 기록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입양 서류에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었지만 부모님이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데이빗이... 빌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7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들이 실제로는 미영과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데이빗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뿌리가 이렇게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안내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빌의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곧 미영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수진이 방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영이었어요. 미영이 빌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치매가 있다고 했지만 빌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미영이 빌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슴팍에 올라가며 떨리기 시작했어요. 빌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도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데이빗과 제이슨이 양쪽에서 부축해줬어요. 미영아, 정말 미영이구나. 빌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매일 기다렸는데. 빌은 미영의 손을 잡으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로시가 편지들을 숨겼다는 것, 아이가 죽었다는 거짓 편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 미영은 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빌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데이빗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그때 태어난 아이예요. 데이빗이라고 하죠. 미영의 눈이 데이빗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데이빗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아들. 미영이 데이빗의 볼을 쓰다듬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잘 자랐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데이빗도 감정이 북받쳐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왜 아시아 음식을 좋아하는지, 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 때문이었던 거죠.
정수는 어떻게 지냈나요? 빌이 물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데이빗을 위해서 결혼해 준 거였죠. 하지만 평생 빌 당신을 잊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정수와 결혼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 오면 언젠가 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 줄 몰랐죠. 수진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충해 줬습니다. 어머니는 디트로이트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 빌 아저씨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모임에도 편지를 보내고 신문에 광고도 내보셨거든요. 하지만 성과가 없었죠.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 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다른 주에 살면서 평생 스쳐 지났구나. 운명의 장난이었던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70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에요. 죽기 전에 빌을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빌도 미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두 사람의 재회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요양원에서 미영과 시간을 보내던 빌은 그녀의 치매 증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빌을 알아보지 못하고 빌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맑은 순간에는 70년 전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곤 했어요. 빌,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정신이 특히 또렷했어요. 데이빗을 입양 보낸 이유가 단순히 혼혈이라서가 아니었어요. 빌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기다렸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정수 오빠가 실제로는 당신의 동료였어요.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통역관이었죠.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야? 빌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수 오빠는 당신이 미국으로 떠난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 부모님이 편지를 가로채고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제안했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자고요. 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가 그런 걸 알고 있었다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정수 오빠가 말하더라고요. 당신 가족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수 오빠는 저를 사랑했어요. 오래전부터요. 당신과 제가 만나기 전부터 저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서도 묵묵히 지켜봤어요. 미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정수 오빠가 말했어요.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당신이 한국 여자 때문에 가족과 등지고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데이빗을 미국으로 보내고 정수 오빠와 결혼해서 저도 미국으로 가기로요. 빌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수가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정수는 나를 속인 거야?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수 오빠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돌아와서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정수 오빠는 평생 저를 사랑했지만 제가 당신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을 그리워할 때마다 함께 울어줬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수진이 들어와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머니, 한국에서 영호 외삼촌이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미영에게 보여줬어요. 외삼촌이 빌 아저씨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셨대요. 영호와의 화상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80대의 노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빌, 정말 당신이군요. 영호가 한국어로 말하자 수진이 통역해줬습니다. 외삼촌이 그러세요. 7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다고요. 미영이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편지를 받지 못해서. 영호는 빌의 사정을 듣고 나서 이해한다고 했어요.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입니다. 미영이가 당신을 평생 기다렸어요. 하지만 영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데이빗 말고도 다른 아이가 있거든요. 영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른 아이가 있다고요? 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호가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가 정수와 결혼하기 전에 또 다른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죠.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치매 때문에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아, 그래, 수아.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수아를 어떻게 잊을 수 있었지? 수진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말고 다른 언니가 있었다고요?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 빌과 제 첫 번째 딸이었어요. 데이빗보다 2살 위였죠. 영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아는 미영이가 키울 수 없어서 제가 맡아서 길렀어요. 하지만 어려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영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빌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이 있었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있었다면. 빌이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다음 말이 또 다른 반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빌, 수아가 죽지 않았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살아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게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영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이는 정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고 수아는 제가 친딸처럼 키웠거든요. 미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수아, 내 딸 수아. 치매로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내가 어떻게 수아를 잊을 수 있었지? 내 첫 딸을. 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미영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 딸이 살아있다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7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영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아에게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모든 걸 말해뒀어요. 아버지가 미국에 있다는 것도, 어머니가 미국으로 갔다는 것도요. 수아가 의사가 된 이유도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였어요. 군의관이었던 아버지처럼요. 제이슨이 급히 컴퓨터를 켜서 화상 통화를 준비했습니다. 영호가 수아에게 연락을 해서 곧바로 화상 통화가 연결됐어요. 화면에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빌의 눈빛과 미영의 얼굴형을 닮은 수아였어요. 아버지, 수아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해줬어요. 아버지, 평생 기다렸어요. 빌이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내 딸. 수아는 완벽한 영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김수아예요. 아니, 이제는 빌 톰슨의 딸 수아라고 해야겠네요.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데이빗이 화면 속 누나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누나가 있었다니. 수아도 동생을 보며 기뻐했어요. 데이빗, 우리 동생, 정말 잘생겼구나. 수진도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네요. 한국에 언니가 있고 여기에 오빠가 있고. 미영이 모든 자녀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빌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70년이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어. 미영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빌.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에요. 그날 밤 빌은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간직해온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거예요. 나이 들어서야 만난 가족이지만 사랑에는 늦음이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갈라놓았던 사랑이 소셜미디어의 힘으로 다시 하나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6개월 후 미시간의 작은 교회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91살의 빌과 89살의 미영이 70년 만에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청춘의 설렘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수아가 한국에서 날아와 어머니의 들러리를 서고 데이빗이 아버지의 증인 역할을 맡았어요. 수진과 제이슨도 양쪽 가족을 대표해서 축복해줬습니다. 영호 삼촌도 화상통화로 참석해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다며 기뻐했죠. 목사님이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자 빌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키스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어요.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에서 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남은 날들을 서로 사랑하며 보내겠습니다. 미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진짜 행복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미영이 거주하던 요양원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짧을지 모르지만 7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전쟁이 갈라놓았던 사랑이 가족의 힘으로 다시 하나가 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